당신은 지금 평범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휴대폰으로 주식 앱을 열어봅니다. 어제보다 조금 오른 숫자에 작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월급의 일부를 꾸준히 투자해온 당신은 스스로를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화면 뒤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경제법들이 시행됩니다. 이 법들은 뉴스에서 잠깐 스쳐 지나갔을 뿐 당신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들이 당신의 계좌에서 돈을 빼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면요. 지금 이 영상을 끄기 전에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2026년에 바뀌는 세금 규정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법 개정을 무시합니다. 복잡하고 지루하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2026년에 시행되는 법들은 평범한 직장인, 소액 투자자, 심지어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까지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조용히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큰 사건들로 바쁘고 정부는 복잡한 용어로 발표합니다. 그 사이에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조용히 수온이 올라가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요. 당신이 뜨거움을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 냄비의 온도를 미리 확인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줄여서 금투세라고 부릅니다. 이 세금은 당신이 주식이나 펀드에서 번 돈에 직접 부과됩니다. 과거에는 대주주만 이 세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을 올린 모든 투자자가 대상입니다.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 소득이 있다면 당신은 22%의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3억 원을 넘으면 세율은 25%로 올라갑니다. 숫자가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이 5천만 원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10년 전에 산 주식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주식이 꾸준히 올라 이제 큰 수익을 안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주식을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녀의 대학 등록금, 부모님의 병원비, 혹은 예상치 못한 실직,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았더니 수익이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은 금투세 납부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세금은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득이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매도가 여러 개의 청구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당신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큰 수익이 없으니 괜찮다고요. 하지만 잠깐 멈추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연금저축펀드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입한 ETF는요, 부모님께 물려받을 수 있는 주식은 계산에 넣으셨습니까? 금투세는 단순히 주식 매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펀드, 채권, 파생상품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2026년에는 또 다른 세금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다음 내용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오랫동안 미뤄져 왔습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 시행을 연기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안심했고 일부는 영원히 세금이 없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그 유예 기간이 끝납니다. 이제 당신이 암호화폐를 팔아서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50만 원은 기본 공제액입니다. 그 이상의 모든 수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당신이 2021년에 산 비트코인이 있다면 그동안의 모든 상승분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무서는 당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계산할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꾸지 않으면 세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을 사도 과세 대상입니다. 암호화폐로 물건을 사도 과세 대상입니다. NFT를 팔아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눈에는 모든 처분이 수익 실현입니다.
당신이 거래소에서 코인을 옮기고 스왑하고 교환한 모든 기록이 추적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국내 거래소들은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합니다. 해외 거래소를 쓰면 안전할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또 다른 위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조세 정보 교환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140개 이상의 국가와 금융 정보를 공유합니다. 당신이 해외 거래소에 계좌를 갖고 있다면 그 정보가 한국 국세청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미신고 해외 자산은 가산세와 함께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탈중앙화 거래소를 대안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를 영구히 기록합니다. 당신의 지갑 주소가 한 번이라도 신원과 연결되면 과거의 모든 거래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숨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기 전에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잠시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 봅시다. 왜 정부는 갑자기 이렇게 많은 세금을 거두려 할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조세 형평성입니다. 근로소득에는 세금을 내면서 투자소득에는 세금을 안 내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국가 부채는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고령화로 복지 지출은 매년 증가합니다. 세수는 부족하고 새로운 재원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투자 수익은 정부에게 매력적인 세원입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를 민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민준은 4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그는 15년간 꾸준히 월급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해왔습니다. 대단한 투자자는 아니지만 성실하게 적립식으로 모아온 사람입니다. 2025년 말 그의 계좌에는 약 3억 원이 있습니다. 그중 1억 5천만 원이 수익입니다. 민주는 은퇴 후 이 돈으로 생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그는 처음으로 금투세라는 단어를 제대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만약 지금 전부 팔면 그는 약 2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민주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지금 팔고 세금을 내거나 계속 보유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안고 가거나 그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투세가 곧 폐지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율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정치인들은 선거철마다 다른 말을 합니다. 민주는 혼란스럽습니다. 그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그의 돈은 이미 과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적 관측에 기대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박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녀를 수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수진은 30대 후반의 프리랜서입니다. 그녀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국민연금 외에 별도의 퇴직연금이 없습니다. 대신 그녀는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에 매년 최대한 납입해왔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6년 수지는 불편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IRP에서 돈을 찾을 때 내야 하는 세금 구조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의 세제는 저축과 투자를 장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넣을 때는 혜택을 주고 뺄 때는 불이익을 줍니다. 이것은 당신의 돈을 시스템 안에 가두는 구조입니다. 연금 저축, IRP, ISA, 각종 비과세 상품들이 그렇습니다. 들어갈 때는 쉽고 나올 때는 어렵습니다. 마치 체크인은 자유롭지만 체크아웃은 불가능한 호텔처럼요. 당신이 진정으로 돈이 필요한 순간 그 돈에 접근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다시 큰 그림으로 돌아가 봅시다. 2026년에 바뀌는 것은 세금만이 아닙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논의도 뜨겁습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입니다. 이것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최대 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실효세율은 60%를 넘을 수 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 오너들이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팔거나 물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일반인인 당신에게 중요할까요? 부자들의 문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 구조가 당신의 일자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허리는 중소기업입니다. 전체 고용의 약 80% 이상을 중소기업이 담당합니다. 그런데 창업주가 사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회사 지분을 팔아야 할 수 있습니다. 외부 자본이 들어오고 구조조정이 시작됩니다. 어제까지 안정적이던 당신의 직장이 갑자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중견 기업들이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회사의 오너가 몇 살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고용 안정성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세 번째 인물을 만나봅시다. 그를 정호라고 부르겠습니다. 정호는 50대 후반의 자영업자입니다. 그는 30년간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직원 15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정호의 회사는 부동산과 기계 설비를 합쳐 약 50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산이 공장과 장비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정호는 최근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내 아들이 이 회사를 이어받을 수 있을까? 계산을 해보니 상속세가 약 20억 원에 달합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그런 현금이 없습니다. 정호의 상황은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일은 한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평생 모은 자산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이 터집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 지역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20억 원을 넘는 시대입니다. 부모님이 그 아파트를 당신에게 물려주려 할 때 수억 원의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파트를 받기 위해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역설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현금이 없으면 상속은 축복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이쯤에서 당신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절세라고 합니다. 절세와 탈세는 다릅니다. 탈세는 범죄이고 절세는 권리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세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알더라도 너무 늦게 압니다. 세금은 미리 준비할 때 줄일 수 있습니다. 일이 터진 후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몇 가지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이 보이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첫째, 당신의 금융자산 총액이 5억 원을 넘어가고 있다면 주의하십시오. 둘째, 부모님의 연세가 70을 넘었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상속 계획을 점검하십시오. 셋째, 당신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고 취득 당시 가격을 증명할 서류가 없다면 지금 당장 정리하십시오. 넷째, 당신의 연금저축이나 IRP 잔액이 커지고 있다면 인출 전략을 미리 세우십시오. 다섯째, 당신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가업승계 특례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이 5가지는 기본적인 점검 항목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절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언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첫째, 소득을 분산하십시오. 한 해에 큰 수익을 몰아서 실현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여러 해에 나누어 실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손실을 활용하십시오. 금투세는 손익통산을 허용합니다. 수익이 난 자산과 손실이 난 자산을 같은 해에 정리하면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연금 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ISA의 비과세 한도를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넷째, 증여는 일찍 시작하십시오. 10년 단위로 증여세 공제가 리셋됩니다. 다시 우리의 새 인물로 돌아가 봅시다. 민준, 수진, 정호. 그들은 서로 다른 상황에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열심히 살아왔고 모두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세금이라는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이제 매년 수익 실현 금액을 5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기로 결심합니다.
한꺼번에 팔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분할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수지는 IRP 외에도 유동성이 높은 비상금을 따로 마련하기로 합니다. 정호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가업승계 특례 요건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심리적 함정을 경고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듣고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미래의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일 하자, 다음 달에 하자, 내년에 하자. 이렇게 미루다가 2026년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세금 고지서를 받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인간의 뇌는 즉각적인 위협에는 반응하지만 천천히 다가오는 위험은 무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포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현실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경각심은 다릅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마비시키고 경각심은 당신을 움직이게 합니다. 2026년의 세법 변화는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는 절세의 기회가 됩니다. 모르고 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 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법이 아니라 당신의 준비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모든 자산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주식, 펀드, 암호화폐, 부동산, 연금, 보험, 각각의 취득가액과 현재 가치를 파악하십시오. 둘째, 가까운 시일 내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 일정을 잡으십시오. 일반적인 정보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지만 당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셋째, 가족과 대화하십시오. 상속과 증여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불편하더라도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와 이야기를 시작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당신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평범한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봅니다. 주식 앱의 숫자는 오늘도 조금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화면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과는 다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경제 지형이 바뀝니다. 이 변화 속에서 당신은 두 부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 또는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